약간 오리엔테이션. 자, 남자야, 너는 스포일러 하지 말고. 자, 일단 모의고사랑 내신의 차이점부터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 자, 모의고사 혹시 넷 중에 바보는? 모의고사를 봤어? 자, 영어, 국어 말고 수학을 시간제고 풀어봤다는 사람 있어요? 시간제고 풀어봤어? 어땠어? 느낌이 어땠어? 완전 망했어. 완전 망했어? 완전 망했고 어땠어? 느낌이? 그냥 그랬어? 자, 몇 점 받았는데? 80 넘었으면 진짜 잘한 거지. 첫 번째요. 행위가 되게 잘하네. 우와. 자, 모의고사랑 내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차이가 나요. 시간. 자, 모의고사 몇 분? 수학은? 그러니까 다른 거 제외하고 수학만 얘기하면. 내신은 50분 동안 20문제에서 25문제, 정말 많은 학교는 26문제까지도 문제를 풀어야 돼. 그지? 그럼 한 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이 2분 안쪽입니다. 그죠? 뭐 26문제까지 나오는 학교는 그렇게 드물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22문제에서 시험이 쉬운 학교도 22문제에서 23문제, 그다음에 조금 어렵다 한 25문제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한 문제당 마킹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한 문제당 2분 안쪽으로 풀어야겠지. 그지? 그리고 근데 모의고사는 몇 분? 100분. 수학은 100분. 100분 동안 몇 문제? 30문제만 풀면 돼요. 100분 동안 30문제. 그럼 단순 한수로 계산해도 한 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이 3분이 넘죠? 그죠? 시간 차이가 거의 몇 배? 한 문제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2배.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시간 배분을 완전 다르게 해야 돼. 내신이랑. 내신은 정말 보자마자 타다다닥 풀어야 되는 시험이고 모의고사는 조금 천천히 풀어도 괜찮아요. 거기서 일단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해요. 두 번째, 시험 범위의 차이가 생겨. 범위. 자, 그냥 단순 3월 모의고사로 생각해 보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3월 모의고사. 중학교 전범위지, 그지? 자, 내신은 책 한 권, 공통수학 원책 한 권의 절반 정도를 시험 한 번 치지. 물론 아주 가끔 특수한 학교들 막 시험 범위를 누적해 나가고 막 그딴 학교도 있긴 한데 그런 학교 흔치 않으니까, 그죠? 대부분의 학교들은 책 한 권의 절반 정도를 한 번에 시험 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생겨. 자, 그러면 너네 책 중3 전체 분량, 그 다음에 고3 때 실제 칠 수능은 책 3권 분량 정도 됩니다, 너희들, 그죠? 대수, 미적, 그 다음에 확통 이렇게 3권 분량의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책 반권 분량은 너희가 전부 다 유형 이런 거를 다 알고 들어갈 수 있어? 있어요. 솔직히 완전 최고난도 생소한 창작 문제 제외하고 거의 다 내 눈에 한 번은 보고 들어갈 수 있어. 다 모든 문제를. 그지? 그걸 뭐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둘째 치더라도 2-3번 정도 보고 들어갈 수 있어. 충분히 시간 여유가 생겨. 근데 그걸 외울 수도 있고. 근데 책 3권 분량의 모든 유형을 다 외우라 그러면 너네 할 수 있겠어? 못해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해? 뭐 그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좀 머리가 좋으면. 그죠? 참고로 저는 기본 유형은 다 외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해. 수능 볼 때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공부법이 아예 달라집니다. 자, 그래. 자리 앉고. 이게 근본적인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유형화 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남이 지난번에 자료도 받아갔으니까 다시 필요 없지? 일단 가져가자. 안 갖고 왔어? 진짜 일단 또 하나가 부족하네. 한번 봐. 이따가. 자, 이게 두 번째 차이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 세 번째 차이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건데 표본이더라고. 표본. 뭔 말입니까? 표본이 뭔 말입니까? 자, 표본이 다르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 내신이라는 시험은 끼키야 몇 명이서 경쟁하는 거야. 정말 많아봤자 300명. 요새는 한 학교에 300명 잘 안 넘잖아. 그지? 뭐 200명, 200명은 300명 사이, 정말 적으면 100몇 명 사이에서 경쟁하는 거야. 맞지? 맞지? 그러면 그 중에 상위 4% 혹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려면 예를 들면 300명 중에 상위 10%는 몇 등 안에? 3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200명 중에 상위 10% 안에 들어가려면 2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표본이 작으면요, 이 집단 안에서 상위권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해요. 상위권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수학을 꽤 잘했다고 생각했어. 정말 어지간한 건 다 봤어. 근데 내 위에 20명이 나보다 잘하면 끝이야. 그렇잖아. 내 위에 20명이 나보다 잘하는 20명이 있으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1등급 될 수가 없어요. 경쟁 체제가. 그죠? 아니,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야. 내신은 그게 현실이야. 그죠? 우리 아픈데 그냥 소금을 아픈 삼촌에 소금을 뿌려버렸나? 근데 저랑 꺼내면 안 되나요, 상대를? 어? 위에 있는 애들. 그것도 있고. 아니 걔네를 근데 제끼면 돼. 니들 걔네를 제끼면 돼. 내신에서. 근데 걔네를 제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신은 내가 잘하는 것만큼 남들보다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험. 왜? 표본이 적거든. 이 20등, 30등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잘하는 것만큼. 거꾸로 말하면 그 내 위에 20명이 다 그러니까 내 위에 20명이 그냥 속된 말로 병신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내 위에 20명이 그러니까 쟤네 수학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그지? 아니면 뭐 기본도 몰라.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들도 있잖아. 그지? 솔직히 대부분 일반고 그래요. 아 진짜요? 좀 혼내네요. 대부분 일반고 가면은 기본 문제도 똑바로 못 푸는 애들 되게 많아. 되게 많아. 막 뭐 고쟁이 그런 건 둘째치고 샌비도 똑바로 못 푸는 애들 되게 세고 셌단 말이야. 그지? 그런 애들만 가끔 그런 애들만 밟아도 1등급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그래 안 그래? 모의고사는 안 그래요. 왜? 전국 고1들 다 공통으로 다 같이 보는 거야. 맞지? 전국 고2, 고3들 공통으로 다 같이 보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표본이 엄청 커지잖아? 그러면 얘네랑 내 위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더 생겨야 이제 내 등급이 바뀌는 거잖아. 그지? 겨우 몇 명 더 생긴다고 내 등급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10만 명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데 겨우 내 위에 몇 명 생겼다고 갑자기 내 등급이 하나가 툭 떨어진다? 그럴 리 없어요. 그죠?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그냥 무조건 내 실력이야. 내 실력 따라가. 모의고사 점수, 모의고사 등급. 아시겠죠? 남들이 뭐 어떻게 보든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 별로 안 중요해. 표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표본 따라 갑니다. 나이도 따라 그냥 쭉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 실력만 키우시면 돼. 알겠지? 그게 모의고사랑 내신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큰 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겠어? 첫 번째, 두 번째 때문에요. 암기로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범위가 워낙 넓고, 그죠? 범위가 워낙 넓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암기로 푸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는 절대로. 뭘 키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본적으로 수학 실력을 키워서 정면 돌파하셔야 돼. 그거 말고 없어요. 왜냐면 그거 혹시 막 그런 사람들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 막 수학 문제 적중시켰다. 막 뭐 이런 수능 수학 4점짜리 적중시켰다. 막 뭐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어? 그게 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한 문제 그런 애들 대부분 문제집에다가 한 문제를 1000문제 정도 넣어놔요. 1년 동안. 1000문제 중에서 한두 개 찍어 맞췄다고 이제 뭐 우리 적중시켰다. 이제 떠는 사기지 그냥. 바닷물 퍼다 놓고 바다 안에 물고기가 있을 거야라는 건 누가 예측 못해, 그지? 한 요만큼 퍼다 놓고 이 안에 무슨 물고기가 있을 거야 맞추는 게 적중이지, 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범위도 워낙 넓고 나올 만한 문제도 워낙 많고 데이터도 지금까지 워낙 많이 쌓여 있어. 적중이 안 돼,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수학 실력을 키우는 게 제일 속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뭐만 할 거냐면 자, 요거 중에서 그 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 좀 얇은 거 하나랑 좀 두꺼운 거 하나. 요거 꺼내시면 돼요. 네, 그걸 안 갖고 왔어요. 이걸 안 갖고 왔어? 네. 그러면 잠깐만, 둘 다 없으니까 지금 이걸 내가 두 개를 뽑아야겠다. 잠깐만. 그러네. 기다려봐. 모양 그대로 있어. 이렇게 봅시다. 하나씩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냥 학폭하면 전학할 수 있네. 자. 내 소리야. 누가 조지고 가겠대? 아니 왜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학폭을 했거나 하면 갈 수 있대요. 학폭을 하면 대신에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텐데. 약간 정서적 불안. 정서적 불안. 그래, 차라리 그런 거면 볼까. 그러니까 오늘 할 건 뭐냐면 오늘 할 거는 내가 지금 5개년을 드렸는데 솔직히 내가 5개년치를 오늘 안에 풀어드릴 그게 안 돼요.
150문제인데 150문제를 오늘 하루 만에 풀면은 난 수학이 신이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2시간 안에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 그지? 너무 후딱후딱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함수랑 기하 앞부분 정도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테마로 나오는 게 함수랑 기하란 말이야, 그지? 여기만 할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모의고사 기출문제, 요게 함수거든? 함수? 자, 함수도 한번 꺼내봅시다. 자, 근데 너무 자세한 개념 설명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중학교 때 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냥 문제에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런 것만 좀 볼 거야, 알겠지? 자, 정비례 반비례부터 봅시다. 정비례 반비례. 자, 정비례 반비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기서 솔직히 정비례는 별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이거 어차피 직선이란 이름으로 혹은 1차원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배웠잖아, 그지? 2, 3학년 때. 근데 뭐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냐면 반비례는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이 사라져 있을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반비례만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반비례가 나오면 반비례가 거의 다 4점짜리로 나와. 이 파트에 나온다면, 자, 반비례가 뭡니까? 반비례는 y는 x분의 a 꼴로 생긴 친구를, 이런 함수를, 그죠? 반비례 함수를 반비례라고 부르죠. 반비례 관계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를 뭐 물론 공수 2에서는 뭐라고 불러? 유리함수라고 부르지, 그지? 하지만 뭐 유리함수 관련된 내용은 안 할 거고, 자, 반비례는 어떻게 생겼다? 반비례는 그냥 이렇게 x축, y축 기준으로 a가 양수면 1, 3에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a가 음수면 어떻게 생겼다? a가 음수면 2, 4에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 정도만 대충 알면 돼요, 안 돼요? 네. 어차피 필요한 건 이 이상은 없어요. 뭐 여기서 정근선이라든지 뭐 대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제 공통수학 2 들어가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1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1번.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마이너스 x분의 a라는 관계가 있어요.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죠? 뭐 여기서는 함수라 그러는데 원래 우리는 이걸 관계라고 불렀지 1학년 때는. 자, 점 a 3,4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죠?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대충 그릴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a 3,-4인데 뭐 한 이쯤 있겠죠? 그죠? 얘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또는 x축의 수직인 이런 직선을 쭉 그었대요. 맞습니까? 자, x축과 평행 혹은 y축과 평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얘는 x좌표가 어때? 같겠죠? 그죠? 반대로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다면 이 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뭐가 똑같아? y좌표가 일치하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수능 때까지도 많이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3,4잖아. 그죠?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은 x좌표가 싹 다 얼마예요? 3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친구의 x좌표도 얼마일 거야? 3일 거야. 맞지? 3,로 시작할 거야. 맞지? 자, 그럼 당연히 y좌표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어? 여기다가 3 대입하시면 되죠? 그죠? 여기서 3 대입하시면 여기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3분의 a겠구나 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잘 안 보이니? 눈을 끔뻑끔뻑하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가 이제 찾고 싶어요. 그죠? 요 길이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y좌표 길이의 차이만 찾으면 되죠. 그죠? y좌표 길이의 차이가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a 뺀 거니까 4 플러스 3분의 a일 건데 여기까지는 뭐 무리 없죠? 이게 얼마래? 문제에서 8이라고 알려주습니다. 그럼 a가 얼마여야 얘가 더해서 8이 될까요? 12여야 되겠죠? 그래서 답 a는 12다 라고 하시면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별거 없죠? 와우. 2번. 자, 이게 4점짜리인데 4점짜리부터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도 풀 수 있거든. 2번 같은 경우는. 근데 뭐 항상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경우들 있잖아.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거나 할 때는 얘네들의 뭘 파악하면 좀 문제가 쉬워지느냐? 대칭성 같은 걸 좀 알고 있으면 무조건 계산이 팍팍팍 줄어듭니다. 왜? 연립하는 과정을 다 대체를 해버릴 수 있거든. 대칭성을 사용해서. 오케이?
근데 물론 여기서 대칭성을 쓰기는 쉽지가 않아. 이게 선행을 했으면 대칭성이 그냥 눈에 보일 텐데 선행을 안 했으면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반비례 관계가 하나가 있고요. 그죠? 이게 뭐래? y는 x분의 a래.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대요. 맞죠? 자, 요 교점이 뭐래? 여기가 a래.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b래. 맞지? 자, 그러고 여기를 지나는 요 a를 지나는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었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b를 지나는 y축에 평행한 이런 선을 하나 또 그었어.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요 넓이가 얼마래? 요 ABC의 넓이. 그리고 여기가 C인데 이 ABC의 넓이가 얼마래? 16이래. 그죠? 자, 삼각형 넓이는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십시다. 삼각형 넓이는 기본은 뭡니까? 무조건 밑변 곱하기 높이부터 우선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게 안 되면 그때 제2의 제3의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죠? 제2의 제3의 방법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당장은 나올 리 없습니다. 당장. 수능 때 가면 나와요. 제2, 제3 방법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당장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합시다. 공수 대수 가면 삼각형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따로 배우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은 밑변 곱하기 높이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수능에도 한 80% 정도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나와. 일단 그게 제일 기본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밑변 뭘로 잡을까? AC나 BC가 밑변이 표현이 좋겠죠? 왜냐면 여기가 수직일 테니까. 맞지? 자, 그러면 요 길이를 알아내시면 되는데, 맞죠? 자, 요 길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좌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좌표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랑 위에 있는 이 친구랑 만날 때를 찾아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열심히 연립을 하셔서 좌표를 찾아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계산이 짜증나요. 그치, 인생이 고달파져. 계산을 많이 하면 우리 인생이 고달파. 계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편이 좋아. 알겠지? 왜? 계산이 많으면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계산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100% 하다가 계산 실수해요. 계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계산 실수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겠니? 그지? 줄일 수 있으면 줄입시다. 자, 그럼 이런 교점 찾는 상황에서 계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어지간하면 그냥 계산하기 전에 얘를 알파 콤마 모시기로 놓으세요. 오케이? 우리 이거 나중에 많이 지난번에 해봤잖아. 공수 원 시간에. 그지? 알파 콤마 뭐 베타 콤마 뭐로 놓자. 잘 모르겠으면 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를 알파 콤마 뭐라고 놔봅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놔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를 베타 콤마 뭐로 놓으면 이제 문제는 풀리나? 그러면 좀 하수입니다. 오케이? 좀 하수예요. 고수는 어떻게 해? 여기서 고수는 어떻게 해야 돼? 고수. 어? 알파? 여기를 고수들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알파로 놓습니다. 왜요? 이게 대칭성이에요. 이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공수 1을 공수 2를 좀 배워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보고 이해 안 가면 넘기시면 돼요. 알겠지? 자, 얘는 무슨 대칭? 이 y는 x분의 a는 원점 대칭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직선은 당연히 무슨 대칭? 원점을 지나잖아.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요건 그냥 생겨먹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맞죠? 얘도 원점 대칭, 얘도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도 무슨 대칭일까? 원점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알파 콤마 모시기로 놨어. 그럼 이쪽 x좌표는 당연히 x의 부호 바꾸고 y의 부호도 바꾼 게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왜 이걸 베타로 잡아야 돼? 그냥 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보면 되죠. 계산이 편해지지 않을까? 왜? 문자가 적어졌잖아. 오케이? 자, 이건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 콤마 그럼 y좌표도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y좌표는 자 1번 위에다 대입한다. 2번 아래다 대입한다. 당연히 뭐가 좋을까? 밑에다 대입하는 게 좋겠죠. 왜요? 위에는 분수식이고 밑에는 1차식이니까. 그죠? 1차식에다 대입하시면 2분의 1 알파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쪽은 뭐라고 적을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계산이 줄어요. 그죠? 계산이 팍 줄었죠. 원래대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알파 베타 콤마 마이너스 2분 그냥 2분의 1 베타로 놓으시고 얘네 둘 연립했을 때 걔네 근이니까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풀면은 풀립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계산이 팍 줄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기 이제 y 요 길이는 뭐의 차이겠어? y좌표 길이의 차이겠죠. 그죠? y좌표 길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에서 2분의 1 알파 빼시면 되겠죠. 그죠? 얼마?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미안 잘못 썼네. 2분의 1 알파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빼면 요 y 차이가 알파입니다. 맞습니까? 빼면 되죠. 자, 요 x 차이는 얼마입니까? 2 알파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알파고 여기 마이너스 알파. 맞죠? 그러면 당연히 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어? 2 알파 곱하기 2분의 1 때려주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얼마다? 넓이가 16이다. 자, 알파는 얼마겠다? 알파는 4겠다. 이해되지? 이거 계산하면 알파 제곱이 16이잖아. 그지? 그러면 알파는 4죠. 계산해보세요. 요거 계산해보세요. 그럼 알파가 4라는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어요. 알파가 4죠? 그래서 여기가 4,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4,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만 위에다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자, 그럼 A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끝났습니다. 오케이? 내가 설명하느라 오래 걸려서 그렇지 실제로 계산은 몇 줄도 안 된다? 2줄도 안 된다. 그죠? 전부가 식이 더 쉬워진 것 같아. 조금보다 식이 더 쉬워진 것 같아. 특징성 썼으니까 이거를 솔직히 내가 그때도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공수 2 안 배우는 사람들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하지 말자 넘어갔던 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중학교 그래서 교과서 한번 찾아봤거든. 얘가 원점 대칭이라는 건 얼추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이 정도는 뭐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배우지 않나? 얘네가 원점 대칭이라고 반비례 관계가 원점 대칭이라고 그냥 생각나가지고 그러면 생각하면 되겠다 해서 원점 대칭이랑 말만 안 배우지 똑같다는 건 없어요. 오늘 저 루트 쉬워가지고 나 이거 풀 때 루트는 안 쉬웠던 것 같아. 그 뭐냐 루트 마이너스 2a 그러면 자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자 그래서 내가 2차 함수 배울 때 주거나 대칭성을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대칭성을 아시면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오케이? 알먹이 됩니다. 자 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이제 그림 그리기 싫어. 벌써 싫어지고 있어. x분의 a가 그러니까 나 기하 수업이 제일 하기 싫어. 그다음에 x는 2, y는 2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해보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요. 반비례 관계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x는 2, y는 2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래요. 그죠? 괜찮죠? 여기서 사각형 OABC의 넓이가 7분의 22다. 이런 식으로 알려줬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이런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이런 공식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배운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방법은 두 가지야. 닮아서? 그렇지. 첫 번째는 쪼개는 거야. 구할 수 있는 거 두 개로 쪼개시면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뭐도 있어요? 두 번째는 큰 거에서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깎아내셔도 돼요. 그죠? 근데 일단은 그냥 나는 여러분 뭘로 푸셔도 상관없어. 둘 다 되게 쉽게 구해져. 근데 나는 그냥 쪼개볼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이런 삼각형. 오케이? 네. 여기서도 이제 머리가 잘 굴러가는 친구들은 대칭성 써가지고 계산을 막 줄일 수 있긴 한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계산을 하고 싶어. 맞니? 자 그러면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로 생각하면 좋겠죠? 뭘 밑변으로 잡으면 좋을까? 이 BC가 밑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맞니?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에선 AC가 밑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맞니? 자 그러면 이 친구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B랑 C는 뭐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B랑 C는 당연히 y좌표가 일치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5, 2 될 겁니다. 맞나요? 네. 이 말 이해되시죠? B랑 C는 y좌표가 일치할 거라고. 근데 C의 y좌표가 2였잖아. 그지? 얘는 5,2일 거야. 자, 그러면 x좌표 어떻게 찾아? 이 대입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x좌표가 2분의 a인 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좀 이따 풀어봐. 자, 그다음에 얘랑 얘는 당연히 뭐가 일치해? 방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x좌표가 일치하죠. 그죠? x좌표가 일치하니까 2,5시기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죠? 2,5시기니까 이 친구는 여기다가 x에다 2 대입하시면 y좌표 구할 수 있겠지? 얼마나 돼? 2분의 a가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길이는 b랑 c랑 x좌표 차이만 구해주면 되지. 그지? 요 길이는 뭐 구해주면 돼? a랑 c랑 y좌표 차이만 구해주면 되지. 그지? 자, 계산해보면 뭐가 돼요? 요 길이가 2 빼기 2분의 a가 되고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문제에 c는 2,2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2 빼기 2분의 a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높이만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지? 높이는 어떻게 구해? 높이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꽂은 요 길이가 높이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요 삼각형의 높이는 얘라고. 맞니? 어디? 요 삼각형의 밑변이 얘로 잡았잖아 우리가. 그럼 얘가 높이야. 맞니? 자 이거 2지. 이것도 똑같이 2의 높이일 텐데 2죠. 그죠? 자, 두 개 곱해서 2분의 1 때리시면 넓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곱해서 2분의 1 때리시면 2 마이너스 2분의 a가 각각의 넓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2 하겠습니다. 두 번 더 하는 거 대신에. 괜찮죠? 그러면 4 빼기 a가 우리가 원하는 저 OABC의 넓이입니다. 맞습니까? OACB구나. 자, 이 친구가 얼마래? 7분의 21이에요. 자, a는 찾으면 얼마입니까? a는 7분의 6이죠. 오케이? 자, 왜 이렇게 덥니? 너 난방을 안 선생님 그 옷 입으실 때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덥지? 옷을 하나 벗고 아 오케이. 미치셨어요? 미치셨어요?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해 잘 되고 있으시죠? 4점짜리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자, 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봤어요. y는 mx 또 y는 nx 이런 직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죠, 그죠?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P에서 이렇게 내려서 얘는 요런 삼각형을 만들었대요. 자, 여기가 R이야. 근데 문제에 나와 있죠, 요 삼각형 그대로. 왜? 비율이 많이 일그러져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내 수업 하루 이틀 들어? 알아면 먹자. 자, 얘네가 1, 3면에서 만난 점 PQ 그 다음에 얘네에 대해서 얘네 넓이가 얼마래요? 이 넓이가 2분의 3이래. 그지? 자, Q의 X좌표가 뭐 점 X좌표의 2배래. 그지? 자, 그러면 주어진 거 좀 써먹어 봅시다. 자, 물론 여러분이 이게 Y는 MX고 이 친구는 Y는 NX니까 열심히 연립을 해서 푸셔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두자고 했지? 이 친구 알파 컴마로 두자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얘를 알파로 두지 말고 얘부터 알파로 둬도 내가 괜찮을까? 얘부터 알파로 둘게. 여기가 알파 컴마로 시작한다고 칩시다. 왜냐면
이 Q의 X좌표가 뭐라 그랬으니까? P의 X좌표의 몇 배? 네. 라고 문제에서 말해줬으니까 그냥 여기를 2알파로 난 두고 싶었어.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알파를 이제 y 값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지? y 값 찾아야 되는데 자, 알파를 직선에 대입할 수도 있겠고, 그지? 이 곡선 이 친구가 y는 x분의 a잖아. x분의 a에다가 대입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자, 어디다 대입하실래요? 어지간하면 직선부터 해보는 게 계산이 편합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직선에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곡선을 집어넣으면 돼요. 알지? 대부분은 직선에 하면 일단 필요한 조건들은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2n 알파라고 쓸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 아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니? 아래 좌표는 P랑 R은 뭐가 똑같아? X 좌표가 똑같겠죠. X좌표가 똑같으니까 알파, n 알파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요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잖아. 주어져 있으니까. 그지? 자,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까? 뭘 밑변으로 잡을까? PR이 좁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죠? PR을 밑변으로 잡으시면 PR의 길이는 얘네 둘의 무슨 차이? y의 좌표의 차이일 것이다. 그죠? y 좌표의 차이니까 더 큰 m 알파에서 n 알파를 빼준 게 이 길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y 좌표 m 알파, 여기 y 좌표 m 알파 뺀 거죠. 자, 그 다음에 높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높이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꽂아주면 되겠죠. 그죠? 수선의 발. 자,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무슨 차이? x 차이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 x 2알파, 여기 x 알파니까 이 높이는 얼마? 알파일 것이다. 그죠? 여기다가 높이 알파를 곱합니다. 나는 곱하기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싹 해줬더니 넓이가 얼마가 나왔다더라? 아, 2분의 3이 나왔다더라.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분모 2는 날리시고, 그죠? 이거 약간 좀 묶어서 써도 될까 내가? m-n 알파 제곱은 얼마다? 3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납득되시죠? 여기까지는? 이 다음에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자, 여기서 m, n, 알파 세 개나 문자가 있잖아. 그치? 거슬려 안 거슬려? 거슬려. 이거 거슬릴 수 있어요. 그죠? 거슬리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줄여야겠죠, 문자를. 문자를 어떻게 줄일까요? 줄이는 방법은 뭐 많은데 이제 그치 두 번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 여기다 대입했더니 물론 여기까지 식을 뽑아낼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두 번째 뭐 하셔야 돼? 얘를 곡선에도 대입을 해보셔야 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곡선에 대입하시면 m 알파는 알파분의 a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다가 대입한 거야. m 알파는 여기다가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y 값이 일치해야겠죠. 왜? 얘는 교점이니까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두 번째 n 알파는 2n 알파는 2 알파분의 a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여기서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으나 나 같으면 뭘 할 것 같냐면 mn이 좀 거슬리지 않아? 그지? mn을 한번 없애볼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m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 알파 제곱분의 a를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 맞니? 어? 맞니? 자, 그 다음에 n 대신에 뭘 쓸 수 있겠어? 여기서 n 대신에 4알파 제곱분의 a를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 맞니? 이거 여기다가 대신 대입해 봅시다. 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괜찮죠? 네. 자, 알파 제곱분의 a 마이너스 4 알파 제곱분의 a
곱하기 알파 제곱. 괜찮습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알파가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갈 걸 한번 보이세요? 계산하고 나면 이해되세요? 최종적으로 뭐만 남아? a 빼기 4분의 a만 남죠. 그죠? a 빼기 4분의 a는 계산하면 뭐가 돼? 4분의 3a가 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3이래요. 맞습니까? a는 얼마여야 돼요? 4여야 돼요. a가 나왔네요. 딱 4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저는 알파를 지우고 싶은데요 해도 비슷한 결과가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본인 자유야. 알겠지? 나는 그냥 MN을 지웠어. 다르게 풀 거면 다르게 한번 풀어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자, 5번 가봅시다. 어렵지? 어렵지? 이게 4점짜리였지. 19번. 자, 19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모의고사 기준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자, 여러분 모의고사가 1번부터 21번까지가 객관식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부터 30번까지가 또 주관식이에요. 오케이?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3개 꼽으라면 몇 번, 몇 번, 몇 번? 21, 29, 30이 소위 말하는 킬러예요. 오케이? 그거는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1등급 안쪽에서도 상위 2%, 상위 1%, 상위 0.1%를 가르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에요. 알겠지? 얘네는 21, 29, 30은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와. 이건 무조건이에요. 다 틀려줘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 참고로 21, 29, 30은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건 킬러가 아니라 준킬러거든. 준킬러. 준킬러는 번호가요. 19, 20, 그 다음에 대개 27, 28 이 정도를 준킬러로 봅니다. 오케이? 요 네, 다른 거 당연히 다 맞췄다는 전제하에 요 네 개를 추가로 맞추시면 여러분들 1등급 안쪽으로 확정적으로 들어가요. 확정적으로. 오케이? 지금 이거 몇 번이야? 번호 적어놨잖아요. 5번이요. 19번이죠.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1등급을 가르는 문제예요. 저 4개 중에서 대개 고1, 3월 모의고사는 1등급이 대개 8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정도가 나옵니다. 80점 정도가 나와요. 여지껏 평균이 그랬어. 평균이. 그럼 이 중에 몇 개, 이거 다 틀렸어. 이건 사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이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솔직히. 하나쯤 찍어서 맞춰. 그렇지, 하나쯤 찍어서 21번은 뭐 찍어서 맞출 수 있는데 29, 30은 주관식이라 어차피 찍어서 못 맞춰요. 찍어서 맞추면 여러분들 그 로또 살 운을 딱 여기다 쓰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치?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러면 여기는 다 틀렸다고 치자. 이 4개 중에서 몇 개 맞추면 확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거야. 참고로 얘네 다 4점짜리거든. 지금 12점 날라갔어. 1등급 대개 몇 점? 80점대 초반. 여기서 하나 정도는 더 틀려도 돼. 오케이? 그리고 이 4개 중에서 몇 개 맞추면 3개 맞추면 거의 확정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 중에 하나예요. 19번이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정상이야.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풀리면 무조건 1등급이 나와. 무조건. 자, 5번 가봅시다. 5번. 자,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두 반비례 관계가 그림과 같이. 싫어. 나는 그림이 싫어. 근데 이건 16번인데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거예요? 그림은 그치.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 근데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냥 풀기 싫게 생겨서 그런 거지. 이게 너희들이 아직 진짜 킬러를 본 적이 없어서. 진짜 킬러는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 그 다음에 그런 확신이 들어. 이게 숫자만 바뀌어도 나는 다시는 못 풀겠다 라는 확신이 들어요. 진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너 지난번에 내가 하나 보여줬지. 진짜 킬러라고 부를 만한 문제. 내신 킬러. 오메가. 그거. 그건 사람 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킬러는 풀고 풀이를 들어도 똑같이 안 나오면 나 이거 못 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맞춘 사람이 아니 있지. 근데 그거 생계산에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계산에서 맞추는 거야 그 문제는. 실제로는. 아니면은 내가 알려준 첫 번째 풀이는 그게 고정이 나와 있거든.
그냥 오메가. 아니 그 오메가 말고 첫 번째 나눗셈으로 푸는 방법은 고쟁이에 나와 있어. 심지어 근데 고쟁이는 그거보다 계산이 쉬워. 훨씬 쉽게 나와. 그러니까 미리 못 보면 못 맞춰. 진짜 킬러들은. 나중에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연산 문제가 킬러가 싶네. 뭔 연산 문제가 킬러인가 싶으면은 그거는 니들이 잘못 풀어서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직선 두 개가 그어져 있고요, 그죠? 이렇게 삼각형 비율 관계는 무시합시다. 아시겠죠? 정삼각형. 뒤에 정삼각형이지 이 정도면. 자, 얘가 y는 6이고 얘가 y는 3이래. 그지? 여러분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지? 받아들여. 자,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D, 여기가 C라고 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요 A, B, D, C의 넓이가 뭐래? 27이래. 맞니? 맞니? 이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죠? 알려줬으니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넓이를 열심히 계산을 하시려면, 자, 이게 무슨 도형인 게 보여? 사다리꼴인 게 보이시죠? 그죠?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 계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하수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닙니다. 고수들은 여기서 딱 보고 뭘 떠올릴까? 뭘 떠올릴까? 떠올려야 되는 건 이걸 왜 줬을까? 여길 왜 연결을 해줬을까? 원점이야. 아니죠. 닮음을 쓰라고 알려준 겁니다. 얘랑 얘는 뭐예요? 닮음이에요. 맞죠? 닮음빈 몇 대 몇일까요? 1대 2일 겁니다. 아, 그쵸. 닮음빈 1대 2고 넓이빈은 1대 4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걸 못 찾으셔도 상관없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 오케이? 근데 1등급들은 이런 걸 찾아서 풀어. 그럼 어떻게 돼? 계산이 줄어. 그러면 나중에 29번, 30번에다가 1시간씩 쏟아부을 수 있어요. 내가 첫 수능 때 그랬어. 29문제 푸는데 40분밖에 안 걸렸거든. 30번을 60분 동안 풀었어. 네, 맞추셨어요? 그래서 틀렸어. 나머지 못 풀겠더라. 나머지를 맞췄다. 어? 나머지를 맞췄다. 나머지 당연히 다 맞았지. 지금 첫 수능 때 30분 맞췄으면 중학교 때안 가. 중앙대 안 갔겠지. 아 근데 그때는 내가 과학을 너무 못 봐가지고 중앙대 가느라.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걸 찾을 수 있으시면 계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애들은요 끝에 가면 시간이 남을 수밖에 없어. 그지? 우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남들은 이거 사다리꼴 이거 일일이 좌표 찾아서 계산하고 있는데 나는 닮음이네? 2대1 닮음 몇 대? 넓이 몇 대면? 4대 1 그러면 여기를 S라고 쳤을 때 여긴 몇 S? 3S겠구나 라는 거 그냥 찾아낼 수 있잖아. 맞지 않아? 자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래? 이 넓이가 얼마래? 나 이렇게만 풀어줄게. 자, 이 넓이가 얼마래? 27이래. 그죠? S가 얼마? 9. 전체 넓이는 얼마? 36. 맞죠? 이건 그냥 계산이잖아. 그지? 여기 전체 넓이가 36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36인 걸 이용해서 빨리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우리가 왜 굳이 이거를 찾아야 돼? 얘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좌표 찾는 건 그렇게 큰일이 아니야. A, B 좌표 찾는 거. 뭐가 큰일이야? CD를 그거 가지고 찾아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되게 빡세져요. 문제가.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풀려고 하면 뭐야? 여기가 y가 6이고 여기가 y가 마이너스 x분의 2a고요. 여기는 y는 뭐라고 돼 있니? x분의 a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y에다 얼마 대입하시면 돼? 6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6 대입하시면 여기는 이제 y 좌표가 6이니까 그냥 x 좌표만 적을게요. 괜찮습니까? x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많이 이렇게 갑자기 계산이 안 돼. 마이너스 3분의 a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단순 계산 보여줘. 어떻게 하는 건지. y에다가 6 대입하시면 6은 마이너스 x분의 2a잖아. 그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 x죠. 양변에 뭐 곱해요? x 곱해요. 6x는 마이너스 2. 이거 풀면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대입하시고 공정식 한번 푸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쪽 x좌표는 똑같이 y에다 6 대입하시면 뭐가 됩니까? 6분의 a 됩니다. 단순 계산이니까 좀 이따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풀어드리는 문제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더 직접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 지금 이해되는 거 같잖아, 그지? 이거 집에 가서 닮음으로 풀 것 같아, 니들이? 아니야, 니들이 이거 직선 계산하고 있어. 한번 연습해봐야 돼, 알겠지?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게 나와서 닮음이 보여. 이 손으로 한번 찾아봐야, 알겠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길이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6분의 a에서 마이너스 3분의 a 빼주면 되니까 2분의 a라고 내가 빨리 계산한 거야. 2분의 a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높이는 얼마? 6. 맞죠? 2분의 a 곱하기 6이 넓이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기다 2분의 1 곱하셔야 되긴 하지만 자 그러면 넓이가 뭘로 표현돼? 3a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이 되고 이게 아까 얼마인 거 찾아놨죠? 우리가 36이라는 거 찾아놨죠? 그죠? 맞습니까? a는 얼마? 24개. 그래서 계산입니다. 여기서 a가 24라고. 주소가 뭐예요? 넓이. 아까 이 넓이가 얼마라는 거 계산해놨지? 36이라는 거 계산해놨지. 어떻게? 어? 약간 닮은 비가 몇 대면? 1대4? 네, 1대2. 1대2. 근데 요 부분 ABCD의 넓이가 ABDC의 넓이가 얼마라고 문제에 나와있죠? 그럼 3S가 얼마? 27. S는 얼마? 9. 전체 삼각형 넓이는 몇 S? 4S니까 총 36. 넓이 36. 그래서 내가 이 넓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넓이 계산하겠다. 왜? 그게 더 계산이 편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2분의 A랑 높이 얼마? 4, 6. 여기. 높이가 6이잖아. 이해되시죠? 2분의 A 곱하기 6이 3A인데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6이 되어야 돼. 그래서 찾아놓으시기. 이해되셨죠? 저거 그 36이고 자꾸 A에서 X축으로 수선해 발 꽂으면 그 저 직사각형 2등분한 게 되죠. A5가 이렇게? 네, 그 2등분한 거 되잖아요. 어. 저 위에 있는 A가 저 안에 저 사각형 넓이잖아요. 어. 그러면 저거 그 하나는 2A고 하나는 A가 1대2로 해가지고 12에 24로 둔 다음에 12 곱하기 2에서 24로 해도 요렇게 두고 하나는 2A고 하나는 A잖아요. 그러니까 B가 그 밑변 B가 맞아 AB B가 아 이게 1대 2다. 그거 이용해서 풀어도 되냐? 하면 되겠지. 근데 그냥 뭐 여기를 알려줬으니까 나는 그냥 제일 직관적인 거고. 아니 그렇게 해도 돼. 이해되셨죠? 이게 싫으시면 여러분 계산 노가다 풀이도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죠? 안 보이면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런 걸 못 보시면 계산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여기 표현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찾으셔야 돼? 이 넓이를 직접 계산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뭘 찾으셔야 돼? D랑 C를 직접 좌표를 찾으셔야 돼. 맞지? 그럼 DC를 찾기 위해서 뭘 찾으셔야 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정정식 찾아야 돼, 안 돼? 찾아야겠죠. 자, 그럼 여기가 6분의 A, 6입니다. 맞죠? 맞죠? 6분의 A, 6을 가지고 또 뭘 찾으셔? y는 ax 뭐 이런 직선에다가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직선 찾아. 뭐 기울기 직접 찾으셔도 되고 방법은 자유. 난 그냥 기울기 한번 찾아볼게. 요 직선의 방정식이 x 증가량 6분의 a, y 증가량 6이니까 그죠? 6분의 a분의 6 얼마? a분의 36. y는 a분의 36 x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여기다 y에다 얼마 대입하시면 돼요? 3 대입하시면 이 좌표가 나오겠죠. 그죠? y에다 3 집어넣고 x 찾으세요.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귀찮지만 계산 노가다 하면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D도 동일한 원리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찾고 요 길이 찾은 다음에 요 높이 얼마다? 3이나 이용하시면 문제가 풀리겠죠. 그죠? 안 풀릴 리는 없습니다. 응? 그지? 근데 누가 더 빨리 풀려? 누가 봐도 전제 아닐까? 그지? 수자처럼 풀면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허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자처럼 풀면 이제 정신 차리면 여러분들 허수가 되죠. 왜냐면 옛날 수능이랑 요새 수능이랑 달라서 그래. 옛날 수능에선 전자로 풀든 후자로 풀든 똑바로만 풀면 끝까지 가면 계속 시간이 똑같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이 남냐 아니면 50분이 남냐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어 옛날 수능은. 근데 요새는 이런 풀이들을 모르잖아. 요새 수능은 이런 풀이들을 모르면 끝에 가서 30번을 풀려고 딱 시간을 봤더니 한 10분밖에 안 남아. 정말 많이 잡아봤자 10분밖에 안 남아. 왜냐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그냥 이렇게 단순 깡 계산으로 밀어버리려고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요새 수능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 대신에 옛날 수능은요 60분 줘도 못 풀었어요. 아. 60분 줘도 못 풀었어. 너 나중에 너네가 고3 때까지 내 수업을 들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3 때까지 내 수업 들으면 내가 뭐 이제 막 옛날 수능 30번, 옛날 수능 21번 이런 거 푸는 거 보여줄 건데 보면은 저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못 푸니까 공평하게 시간이. 그쵸? 아니 전국에서 어찌됐건 너네 단답형이라 그래도 얘네 찍을 수는 있거든. 왜냐면 그 이거 마킹하는 거 봤으면 알겠지만 그 OMR 카드 받아본 적 있어. OMR 카드의 모든 문제가 주관식도 뭘로 나와? 답이 다 0부터 999 사이에 있는 정수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1000분의 1의 확률로 찍어도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3분의 1을 제 로또를 사는 게 빠르겠다. 그렇죠. 근데 1000분의 1인데 얘들아 니들이 설마 막 갑자기 선생님 저는 예를 들면 선생님 내 생일이 7월 13일이거든. 이거 홍보 아니고 제 생일 7월 13일이니까 713으로 찍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많겠니? 아니면 36 정도로 찍어볼까? 아니면 25 정도로 찍어볼까? 이런 애들이 많겠어. 당연히 후자가 많지 않을까? 많이 나오는 번호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지? 713이 설마 답이겠냐? 그 찍기 찍히트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 찍어서 맞추는 게 전국에서 한 1% 정도 나옵니다. 대단하다.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한 명씩은 그게 진짜 전국에 1% 정도 나와 무조건. 그 확률 0.78% 정도 나와요 진짜로. 왜냐면 이 저런 어마무시한 이상한 숫자들로 찍진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지? 그 후보군 안에서 찍잖아. 물론 그 후보군만 해도 몇십 개가 되니까. 그죠? 찍어서 맞추는 애들이 실제로 있어요. 찍어서 맞추는 애들이 한 1% 정도 된다고 치자. 넉넉 잡아서 1%가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실제 근데 정답률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설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 17수능 30번 이런 게 있거든. 17수능 30번은 참고로 전국에서 정답률이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그런 거는. 근데 여기저기 사설 사이트에서 집계했을 때 그게 정답률이 0.8%인가 그랬거든. 전국에서 정답률이. 그때 전국에서 수능 수학 만점자가 20명밖에 안 나왔어. 그 30번을 아무도 못 풀어. 그런 문제가 있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아까 말했잖아. 찍어서 1%가 맞는다고. 오히려 30번 같은 거는 오히려 4등급쯤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 1등급 애들은 찍어서 1등급은 대부분 옛날 수능 기준으로 1등급 컷이 막 92 이랬거든. 92, 96 이랬거든. 그럼 한2개 틀려야 되네. 그치. 대신 그때 나머지 문제들은 다 쉬웠어. 그 소위 킬러라고 말하는 애들 3개 중에서 하나 맞으면 1등급. 하나를 맞출 수 있으면 1등급. 2개 맞추면 1등급 상위권. 3개 맞추면 천재. 고트. 사람이 아니야. 약간 그런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느낌이 달라요. 그때랑. 자, 1차 함수 파트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죠? 간단하게만. 영상 끊긴 거 아니야? 됐어? 아니 왜? 1차 함수 파트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간단하게. 자, 1차 함수는 어떻게 하시? 1차 함수는 뭡니까? 직선이죠. 그죠? 그럼 직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1번 뭡니까? 1번 기울기죠. 그죠? 두 가지만 아시면 풀어. 어지간한 문제는. 1번 기울기. 기울기는 뭡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쓸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적겠습니다. 요 삼각형 요게 델타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증가량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여기 받아들여. 이름이 있었구나. 과학과는 아니 너네 어차피 미적분만 가도 이거 많이 보게 돼. 델타 x, 델타 y. 그냥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이게 증가량이다. 요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지? 아 이거 실제로 나오는 기호는 아니야. 내가 그냥 증가량 적기가 귀찮아서.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뭘 안 할 수 있다? 기울기 안 할 수 있다. 2번 뭐가 중요합니까? 지나는 점을 아셔야 돼요. 지나는 점.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x절편이랑 y절편이죠. 자, x절편은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x절편은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y에다가 뭐 집어넣어서? 0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되고, y절편은 어떻게 찾으시면 돼? x에다 0 대입하셔서 찾으면 되죠. 그죠?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자, 얘 x절편은 얼마? y에다 0 대입하면 x가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2여야 된다. y절편은 x에다 0 대입하면 2여야겠구나. 그러면 끝나죠. 그죠? 예. 이 정도만 알면 여기 있는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건 진짜 너무 쉬워. 넘어갈게요. 이차함수. 이차함수. 이게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는 요거 이차함수 조금만 하고 좀 쉬자. 알겠지? 쉬었다 하자. 이차함수가 저번 시간에 내가 그 다른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이차함수 공수 원에서 하기 전이어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 괜찮겠지? 공수 원 때 좀 들었으니까. 자, 이차함수는 여기 중학교스럽게 설명 안 할게. y는 ax 제곱에서 뭐 얘네가 평행이동 됐으니까 뭐 p, q가 어쩌고저쩌고 그 단어 안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부터 해봅시다. 자,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꼽으라 그러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꼭지점이죠. 무조건 꼭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꼭지점 어떻게 구합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모양에서 꼭지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렸죠? x좌표 얼마다? 마이너스 2a분의 b로 시작을 할 것이다. y좌표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 테이프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좀 적어 놓읍시다. 아시겠죠?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으나 다시 한번 들으세요.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 1번 뭐다? 대칭이다.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무슨 칭? 대칭이 됐어. 그죠? 솔직히 1번이 제일 중요해. 왜? 이걸 쓰면 여러분들 계산을 팍팍 줄일 수 있어요.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한 애들도 대칭성을 쓰면 계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공수 원 때도 더럽게 중요합니다. 이건 공수 원 때도 더럽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킬러라고 부르는 모든 문제들에서 다 대칭성을 안 쓰면 못 푸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케이? 자, 2번은 증가감소. 이거는 뭐 잘 안 나와요. 증가감. 자, 꼭지점 기준으로 왼쪽에선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꼭지점 기준으로 오른쪽에선 무슨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증가감소를 할 수 있어. 오케이? 이거는 근데 솔직히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나와요. 오케이? 3번. 고등학교 때는 얘가 많이 나오죠. 얘가 최대 최소입니다. 꼭지점의 y좌표가 뭐? 최소 또는 반대로 이렇게 생겼으면 최대가 되죠. 그죠? 이건 중학교 내용은 아니고 고등학교 가서 많이 써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꼭지점 안에 대부분의 정보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 들어있어. 그래서 꼭지점만 똑바로 찍어도 어지간하면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문제는 뭐야? 꼭지점을 그렇죠. 못 찍을 때부터는 이제 그 문제는 킬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꼭지점이 안 찍히면 그 순간부터 문제 난이도가 팍팍 올라가. 그게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꼭지점이 안 찍히면 그날은 좀 지옥을 보게 될 거야. 미리 경고할 건데. 월요일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쉽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기본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 일반고에 가면 무조건 그거 틀려도 1등급이 나오고요. 9등급제 기준으로 해서도 그랬고요. 전교 1등이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그런 테마야. 근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잖아 지금. 그지?
오해해. 어차피 오해봐. 학교 가야 돼. 자, 내가 그거를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날 해줄 테마가 다 어디 변형이냐면 모의고사 기출 30번 변형이야. 전부 다 30번 아니면 21번 변형이야. 그래서 원래 그냥 30번, 21번이면 전국에서 정답률이 1, 2%대 나오는 문제거든. 전국에서 100분 줘도 1, 2%거든. 근데 그거를 2, 3분 만에 풀어야 돼, 니들이 시간 안에. 그래서 좀 개빡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듣고 그냥 못하겠다, 그럼 버리셔도 1등은 나와요.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근데 그거를 잘 들어두면 나중에 뭐 할 때 편할 거냐면 나중에 수능 문제 30번 풀 때 편할 거예요. 수능 문제 30번이랑 접근 방법 똑같거든. 그리고 우리 거를 풀고 오케이. 풀 수 있어. 그걸 제가 안 버릴까요? 물론 버려도 1등급이 나오긴 하는데 누군가 안 버릴 수도 있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다.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식 세우는 법. 1, 2, 3번 요거 해드렸죠. 1번 뭐였지? 나오는 상황, 기본 나오는 상황. 첫 번째, 꼭지점이 주어진 경우. 꼭지점이 P, Q다라고 주어지면 식 어떻게 세우시면 된다?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로 식을 세워주시면 끝이다. 오케이? 두 번째, 꼭지점 말고 두 근이 주어지는 경우. 다른 말로 뭐? x축과의 물론 해도 하는 말이지만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는 경우. 이것도 이렇게 얘가 알파, 0, 베타, 0이 주어지면 이때는 식을 어떻게 세우시면 돼요? y는 a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식을 세워주시면 끝나죠? 그죠?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런 거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거든. 자, 3번이 뭐죠? 3번은 세점. 세점은 고등학교에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중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이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사실. 그렇게 푸셔야 금방 풀어. 알겠지? 자,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자, 해봅시다. 일단 지웁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해도 드렸던 내용이니까. 자, 해봅시다. 8번. 자, 얘는 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1, 4분면 위에 점 a, b가 있고 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위에 있는 애가 OAB의 넓이가 얼마? 4래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y축과 교점이니까 b의 x좌표는 얼마? 0. 그죠? 0 대입하시면 b는 0, 얼마? 2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OAB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뭘 밑변으로 놓을까? OB가 밑변인 편이 좀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죠? OB를 밑변으로 두시면 OB의 길이 얼마? 2죠? 그죠? 그러면 이제 높이는 A에서 Y축에다 수선의 발을 꽂은 거일 텐데 맞습니까? 자, 그러면 A의 X좌표가 얼마여야지 저 넓이가 4가 나올까요? 4. 그죠? 4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OB의 길이가 2잖아. 그럼 높이가 4여야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넓이가 4가 나오고 맞지? 그래서 높이가 4다. 즉 A X좌표는 얼마다? 4겠구나. 뭐 Y좌표는 그냥 이제 대입하셔서 구하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괜찮습니까? 자, 9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9번까지만. 9번. 자, 1,1 B가 8,1 C가 6,4 D는 A, B고요. 맞죠? A, B랑 C, D랑 평행하대. 그지? 자, 그리고 Y는 F, 얘네가 다 어디 위에 점? Y는 FX 위에 점이에요. 그죠?
이 상태에서 A, B랑 C랑 평행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은 한국어로 맞습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세 점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배웁니까?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고 여기다가 세 점을 다 때려 박으면 연립하면 된다 안 된다? 됐다. 된다라고 배우는데 자 이렇게 푸시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허수가 된다. 그지? 실수가 되자. 우리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뭐부터 체크하시냐? 자, 여기 혹시 Y좌표 너 스포일러 하지 말라 그랬지? 아 근데 이거는 공소한데 그렇긴 해. Y좌표가 똑같은 게 있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있죠? 똑같은 게 있잖아. 똑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자 fx는 1이라고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차 함수가 있어. 오케이? Y좌표가 똑같대. 이라는 직선이 있겠죠. 그죠?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이 X좌표가 뭐라는 거야? 1이지. X좌표 얼마라는 거야? 8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1이라는 이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이 교점 x좌표가 1이랑 8이죠. 그죠? 얘네 둘 그래서 연립한 거예요. y는 fx랑 y는 1을 연립한 거예요. 맞니?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fx-1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야? 2차 방정식이잖아. 맞지? 1이랑 8이죠. 그럼 fx-1은 식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요? x-1 곱하기 x-8로 생겨야겠죠. 다만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앞에 a는 붙입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x-1입니까? 아니면 fx입니까? 1만 넘겨주면 이렇게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다는 거지. 거의 다 찾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되셨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테크닉이야. 알겠지? 자, 니들이 이걸 여기다가 다 때려박아서 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지? 무조건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꾸셔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문자가 몇 개로 줄었어? 한 개로 줄었어. 맞지? 자, 여기다가 선생님 이제 여기다가 6,4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나오겠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허수입니다. 아니 왜 그러는 미안한데 이것도 허수예요. 찐 실수들은 어떻게 푸느냐? 여기서 대칭성을 떠올립니다. 대칭성. 오케이? 여기까지 무리면 그냥 대입하셔도 돼요. 솔직히 대입한다고 문제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냥 한번 봐봐. 근데 이게 중요해. 왜냐면 여기서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공수 원 하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러면 내가 굳이 이런 얘기까지 안 하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왜? 공수 원에서 많이 써먹어야 돼. 그런 문제,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와. 자, 얘는 1, 8이지. 어디에 대해 대칭? 1, 8의 한가운데 얼마? 얼마? 4? 4면 찐 허수가 되는 건데. 오케이 잠깐만. 2분의 9죠. 그죠? 아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한가운데가 나와요. 중점. 1과 8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럼 대칭 축이 나온다고. 맞지? 이해됐지? 이거 어차피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자,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이 문제에서는 왜 이게 중요하냐? A, B랑 뭐랑 평행이래? CD랑 평행이래. 맞지? 이거 문제에 나와 있지. 자, 그럼 A, B가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럼 CD는 어떻게 그어지겠니? 이렇게 그어지겠죠. 비율 관계 무시하세요. 아시겠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Y는 얼마? 여기 Y는 4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대칭이잖아. 대칭이잖아. 자, 한쪽이 얼마? 아이씨, 그렇지
잘못 그렸다. A가 음수여야겠네요. 6인 거 보니까. 그죠? 이렇게 그립시다. 내가 A가 양수인지 문제 어떻게 알고 그려? 맞지? 여기가 1, 여기가 8, 가운데가 얼마? 2분의 9. 여기가 얼마? 한쪽이 6이래. 뭐 이쪽이 6이겠죠? 그죠? 6,4잖아. 6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이걸 열심히 방정식을 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좌우 무슨 칭? 대칭. 여기가 6이네? 여기 얼마 해야 될까? 2분의 9 기준 대칭. 안 해도 되잖아. 그지? 더해서 2로 나눠서 2분의 9가 나왔잖아. 여기서 더해서 2로 나눠서 2분의 9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 끝났잖아. 맞죠?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 A는 얼마일 거야? 3일 거야. 자, B는 얼마일 거야? 4일 거야. 끝. 이렇게 푸셔야 돼. 계산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니나 그럼 우리 인생이 피곤해질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요건 잘 기억해 두세요. 명점도 그 그거 모르겠어.